월요일에 아이 아빠가 이제 아이 등교를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코피가 나서 이번엔 안 멈추는 거예요. 네. 아주 굵고 막 진한 피 덩어리도 막 나오고. 그래서 아이 아빠가 너무 놀래서 김포에 있는 조금 큰 병원으로 갔더니 네. 여기는 소아 이비인후과가 없으니 좀 다른 일산 병원으로 가보시라. 그래서 일산 병원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바로 혈액 검사를 했는데 림프모극성 백혈병이고 당장 치료를 해야 된다, 오늘부터. 그때는 정말 뭐랄까 믿겨지지가 않았죠. 그런데 믿겨지지 않지만 과제가 너무 많았어요. 당장 수혈해야 될 피를 구했어야 됐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암센터에 나와 있거든요. 네. 투병 중인 친구들이 네. 다니는 병원 같은데 맞아요. 혹시 어떤 일로? 네. 예윤이는 작년 6월에 네. 급성 림프모극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예윤이 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지금 어머니 혼자 계시잖아요, 지금 네, 병원에. 네. 예윤이는 뭐 하고 있나요? 원래 다니던 학교를 못 나가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암센터 내에 있는 병원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학생이라 지금 병원 학교에 가 있습니다. 병원 학교에 가면 그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옛날엔 없었는데. 그게 저도 네. 엄청 걱정했거든요. 당장 학교를 빠져야 되는데 어떡하나. 맞아요. 병원 학교에서 똑같이 다 교과 진도도 나가고 맞아요. 창체 활동도 다 하고. 그래서 부족함 없이 학교 생활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옛날에는 막 올라가지 못해 진급이 안 돼서. 맞아요. 처음 예윤이가 백혈병에 걸렸을 때 그 상황이나 혹시 어머니 심정이 어떠셨는지. 증상이 그렇게 막 엄청 특별하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예윤이는 원래도 코피를 종종 흘리는 아이였거든요. 네.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코피를 많이 흘렸었기 때문에 이 아이도 그런가 보다 날 닮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주 주말부터 아이가 좀 열이 네. 많이 났다고 하기도 좀 어렵고 한 37.5, 6도 정도로 올랐다가 멈추고 올랐다가 내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1초도 쉬지 않고 노는 애인데 네. 너무 피곤해하고 생전 앉아도 낮잠을 자고 이상하다 그게 생각해보면 증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거는 무릎 뒤가 아프다고 계속 그랬어요. 오금이. 그래서 동네 소아과에 데리고 갔을 때는 성장통인 것 같으니 좀 지켜보자 라고만 하셨는데, 월요일에 아이 아빠가 이제 아이 등교를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코피가 나서 이번엔 안 멈추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아주 굵고 막 진한 피 덩어리도 막 나오고. 그래서 아이 아빠가 너무 놀래서 김포에 있는 조금 큰 병원으로 갔더니 네. 여기는 소아 이비인후과가 없으니 좀 다른 일산 병원으로 가보시라. 그래서 일산 병원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바로 혈액 검사를 했는데 그때 악성 질환이 의심된다면서 암센터로 이제 인계를 해주셨죠. 그래서 그날 사실은 바로 혈액 검사 수치만 보고도 진단이 내려왔어요. A형을 판명하기는 어렵지만 급성 림프모극성 백혈병이고 당장 치료를 해야 된다, 오늘부터. 그때는 정말 뭐랄까 믿겨지지가 않았죠. 그런데 믿겨지지 않지만 과제가 너무 많았어요. 당장 수혈해야 될 피를 구했어야 됐고, 직장 이야기를 해서 급하게 아이 간병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할 것 같다, 당분간. 그 얘기도 해야 했고, 울 틈도 없이 그냥 해야 될 일들을 막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부모님 마음은 제가 아직도 이해는 잘 못해서, 제 자녀가 없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무섭고 너무 왜 나한테, 우리 가족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스럽고 이런 마음을 좀 극복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치료가 잘 되고 있고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날 응급실에서 예윤이가 소아병동으로 올라간 482호인가? 네. 방이 있어요. 네, 입원하러 갈 때 그 방에 배정될 때가 있는데 네. 그 방에 가면 딱 그날 그 풍경이 생각이 나고 마음이 조금 슬퍼지더라고요. 백혈병을 치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마음을 굳게 먹었던 그날 밤의 마음이 계속 생각나요. 그 방에 가면. 그래도 소아 백혈병이 네네네. 생존율이 80%가 넘었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네네.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셨죠. 소아암,
생존율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예윤이가 걸린 그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은 사실상 90%까지도 오. 완치율을 요새 이야기를 네. 하니 희망을 갖고 잘 치료하면 된다.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는데 네. 사실 전혀 확률은 저한테는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100% 산다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아예 생존율이나 이런 걸 머리에서 지웠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생존율이 90%라는 얘기는 10명 중에 1명은 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만에 하나 있을 그 상황을 생각하면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아이는 무조건 산다. 100% 생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버텼고 모든 암 환자와 보호자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생존율이 낮은 암에 걸리셨다고 해서 그런 희망을 50%만 가져야겠다 생각하시진 않잖아요. 무조건 산다. 맞아요. 살려야지. 100%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저희 채널에 나왔던 아이 중에서 그 시한부 판정을 받은 친구가 있어요. 뇌종양이어서. 네. 근데 그 부모님께서도 시한부지만 네. 무조건 살린다는 맞아요. 생각을 갖고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그렇구나. 네. 병동에서 아이를 네네. 돌보면서 예윤이의 간호를 하면서 네네. 그래도 쉽지 않았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일단은 아이의 통증이 어떤 종류의 통증인지를 제가 짐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골절이다, 뼈가 부러졌다 이러면은 제가 겪어봤던 고통이니까 맞아요. 그걸 짐작을 해서 조금 편하게 해줄 방법을 찾아보겠는데 항암제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 병 때문에 유발된 어떤 많은 고통들이 대체 어떤 종류의 고통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그 답답함이 일단 제일 힘들었고 그리고 아이는 어른하고 달라서 이렇게 잘 표현을 못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아이를 잘 관찰을 해서 제가 그거를 의료진에게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 긴장감이나 압박감이 좀 많이 무거웠어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깜빡해서 신호를 놓쳤을 때 혹시 엄청 막 중대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아이가 너무 힘들어할 때마다 도와주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제일 힘들었고요. 근데 어머니 말씀하신 게 100% 약간 공감이 되는 게 저 어렸을 때 네. 그걸 제가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그런 거를? 항암의 네네. 힘듦을 우리 엄마 아빠가 이해를 못한다. 단연 간호가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데 엄청 길죠. 그런 부모님이 힘든 내색을 보면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요. 왜 나 힘든 것도 모르면서 엄살 부리냐고 막 이렇게 대못을 박았었거든요. 예윤이도 비슷한 말 했어요. 엄마는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죄송해요 부모님한테.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자기만 아픈 거잖아요. 맞아요. 엄마가 항상 옆에 있지만 엄마도 아빠도 아무도 모르는 거고 아픈 건 자기 혼자니까. 맞아요. 근데 크잖아요. 네네. 크면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엄마 아빠가 내가 아픈 거를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투병해야 되는 그 생과사를 오가는 순간을 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어린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알기 쉽지 않죠. 네, 그래도 힘든 과정이지만 네.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어머니의 그 몸과 마음에 조금 힘을 준 계기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일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아이를 낳고. 그래서 예윤이가 항상 저를 기다리고 엄마도 집에 있으면 안 돼? 나 학교 끝나고 아니면 유치원 끝나고 왔을 때 근데 아프고 나서 원 없이 진짜 예윤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되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병에 걸려서 오히려 좋았던 점인 것 같아요. 아마 아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낼 일이 없었을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겠구나. 그런 게 저한테 힘이 되고 오히려 돌아보면 우리 둘한테는 좋았던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예윤이가 아까 들어보니까 치료를 좀 잘 기쁨을 받는다. 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치료를 잘 받는 예윤이를 보면서 어머니 좀 드신 생각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막 심할 때는 예윤이가 네네. 하루에 15번씩 토할 때도 있어요. 그거 나만 하질 않겠네요. 네. 항암제 부작용이 이제 구토, 오심 증상인데 예윤이가 이제 유달리 그렇게 심하게 겪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날 하루 이틀을 제외하고는 항상 잘 웃고 밝아서
제가 배우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어른은 그냥 가면 될 거를 괜히 자기가 의심하고 이래서 어렵게 가는데, 얘는 아직 애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라는 대로 해요. 초록불에 길 건너? 라고 했을 때 그대로 하는 것처럼 치료도 그렇게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네요. 네, 막 의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그냥 하라는 대로, 맞아요.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자연히 밝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예은이한테 그런 거는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 병을 치료하는 거는 저런 아이 같은 태도가 더 유리하겠구나. 그리고 병뿐만 아니라 그냥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런 태도로 그냥 버티면 되겠구나. 맞아요, 맞아요. 아, 이게 바로 중꺾마구나. 아, 중꺾마. 그쵸. 중꺾마도 예은이가 알려준 말이거든요. 투병하면서 예윤이가 좀 좋아하는 시간들이 있나요? 예은이 뭐 다른 애들처럼 게임하고 유초하는 거 제일 좋아하지만 그래도 병원에 있을 때 네네. 예은이가 하는 말이 병원에 있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러는 오. 거예요. 보니까 소아병동 내에 이제 아이들을 위한 쉼터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놀이방에 가까운데 거기서 노는 시간 진짜 좋아하고, 예은이 병원학교 가면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이랑 여러 가지 활동하니까 병원학교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국립암센터에도 그 소아청소년 환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정서 프로그램 이런 거. 맞아요. 맞죠? 그래서 네요. 음악 치료를 하기도 하고 만들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거 할 때 정말 좋아하죠. 즐거운 시간들이 있네요. 그래도 그 시간 속에. 요새는 진짜 애를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 때는 다 없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근래에 네. 부쩍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라떼는 하면 안 되는데, 저 때는 배선실에서 네네네. 돈 넣고 컴퓨터 게임밖에 못했어요. 할 수 있는 게 무슨 학교 프로그램이 어디 있고 막. 맞아요. 정서 프로그램 가끔 대학생분들 봉사 오셔서 가끔 그 했는데, 정도죠. 네, 그 정도였는데, 요즘 너무 그래도 이제 힘을 써주시네요. 뭐 완치율이나 생존율이 올라가니까 아이들 정서 관리 쪽까지도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아마 옛날에는 진짜 살리는 게 급선무니까 맞아요. 아마 거기까지는 신경을 네. 못 쓰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면 그런 시간들을 겪어오시면서 돌이켜보니 감사한 게, 혹은 현재 생각해보니 감사하신 게 있을까요? 가족이 있다라는 것, 그냥 다 가족이 있지 않아?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엄마로서 주부로서 해야 될 일들이 지칠 때도 있고 네. 막 이랬었는데, 아이 아프고 나서 보니까 예윤이랑 저랑 예윤이 아빠랑 셋이,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양가에서 저희를 지지해주는 식구들, 친척들, 가족들 있다라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이 가족의 힘이 없었으면 못 버텼겠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있었고, 이렇게 힘든 일도 결국은 다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나를 버티게 해준 그 힘,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해준 힘은 가족이었다. 결국 이제 사랑이겠죠. 가족 간의 사랑. 그걸 되게 깨닫게 됐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쵸.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주는. 맞아요. 그 투병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은 가족 외에는 좀 다른 맞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지속하기가 어렵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현재 네. 예윤이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윤이는 이제 작년 6월부터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해서요. 네. 관해에 도달한 다음 공고 치료, 이런 집중 항암 치료들을 쭉 1년 이상 해왔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네. 같아요. 그 관해에 도달했다는 게 어떤 건지. 예윤이 몸에 있는 악성 세포들이 5%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이제 관해라고 하거든요. 이 예윤이가 처음에 여기 응급실에 왔을 때에는 네. 그 블라스트라고 하는 맞아요. 혈액 내에 보이지 않는 세포들이 94%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떨어져서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관해 치료를 끝내고 났을 때는 1% 안쪽으로 떨어져서요. 그래서 첫 치료가 성공적이었다라고 보신 거죠. 이제 70, 80% 정도는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병원에 잠깐 입원해가지고 한 5일, 6일 정도 고용량 항암을 하기도 하고, 집에서 경구 복용약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치료를 마저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되게 그래도 회복이 잘 되고 있다. 네, 엄청 좋았죠. 그쵸. 네, 항암제 효과가 그렇구나. 있다는 이야기니까. 네. 그러면 예윤이처럼 지금도 투병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의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항상 좀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함부로 사실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요. 무조건 힘내세요. 다 지나갈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아픈 아이를 돌보고 곁에 있어주고 그 아이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거,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약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는 곁에서 돌봐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모든 보호자분들, 간병하시는 분들 다 너무 훌륭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네, 진짜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되게 큰 힘을 얻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연말인데 네, 네. 내년 새해가 되었을 네, 때 네. 가장 기대되는 게 있을까요? 내년 아마 내년 한 8월 여름 정도 지나게 되면 예윤이가 더 이상 이제 입원 치료는 없을 것 같아요. 드디어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윤이도 저도 지금 제일 기대하는 거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동안 제약이 엄청 많았거든요. 여행 가는 맞아요. 것도 그렇고 뭐 맞아요. 외식하는 것도 그렇고 그때는 진짜 이것저것 계획해서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쵸. 네. 다 해주고 싶고. 네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린이 지금도 네. 너무 건강하고 인스타 보면 진짜 항상 입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항상 웃고 있고. 늘 즐거운 분. 네, 진짜 아픈 친구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는. 그게 또 힘이었죠. 맞아요. 이렇게 즐겁게 네. 생활하는 게. 제가 또 선물도 한 권 준비했는데 이 책에는 네. 제가 이제 예은이랑 같이 병원에서 지내면서 들었던 많은 생각들,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문제, 돌봄 노동에 대한 문제, 아이와 엄마의 모성에 관한 문제 네. 여러 가지가 쓰여 있는데 네. 아마 읽어보시면 도희씨님 투병하셨을 때 생각도 날 것 같고 도희씨님 어머님의 마음을 조금 더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제가 오늘 바로 읽겠습니다. 저녁에. 감사합니다. 재밌었어 오늘? 응. 쿠키 맛있게 만들었어? 쿠키 보여줄까? 그래? 따라라라따.